지난번에 한 거 다 어렵지. 잊어버렸죠? 네. 아니 식감하고 너무 간단하다. 조금 이따 복습 한번 할게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운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죠. 자, 운에는 네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영운, 월운, 일운, 시운. 자, 지금 현재 흐르고 있는 운을 한번 보죠. 올해가 뭐죠? 올해. 신추. 올해가 자 이것을 이제 연운을 뭐라고 하냐면은 연운을 태세라고 하죠. 태세가 지금 현재 신축이죠. 신축. 그죠? 월운을 월건이라고 하죠. 올해 지금 현재는 그 절입일이 안 됐죠. 지금 12월 4월로 가는데 그 절입일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였지? 기해월이고 오늘은 이거는 이제 일진이라고 하고 일진. 뭐더라? 병술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진이라고 하고 지금이 몇 시지? 10시 반. 10시 반. 11시 반이 안 됐죠? 그러니까 사시죠? 선생님 거기 시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연월일시 밑에. 그렇지. 죄송. 시. 개사. 개사시. 이건 지금 현재 흐르고 있는 운입니다. 현재 흐르고 있는 운. 자, 이때 애가 태어났어요. 이 지금 현재 흐르고 있는 운은 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지금 현재 이 시각에 있는 우리 해를 지금 현재 이런 각도에서 갖고 있는 오늘 날짜로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운이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구상의 다른 쪽으로 가서 해가 그쪽으로 그만큼 가면은 이 운을 또 적용을 받을 거예요.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애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 애한테 할당된 사주가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태어나면은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자, 신축. 이제 이 애의 사주예요. 신축. 그 다음에 기해. 그 다음에 병술. 그 다음에 개사. 자, 이게 연. 이게 월. 일. 개시.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사주를 이렇게 받게 되면은, 사주를 보면은, 이 사주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나눠지냐면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두 개로 나눠져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은, 연본, 이거를 본이라고 했고, 이거를 주라고 했어요. 연본 일주 그랬어요. 연본 일주. 그래서 세상이 처음 생겨서 간지를 붙였을 때 그때부터 순서대로 얘들은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날이 바뀌면은 그 다음 거를 계속 반복해서 할당을 시켜요. 60개 중에 하나씩 순서대로. 연도 그렇습니다.
연도. 이 두 개는 그래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누가 알려줘야 돼요. 그 순서를 세던가.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독립적으로 돌아가요.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월에 해당하는 거라든지 시에 해당하는 거는 그 해당 월이 되면은 반드시 자리에는 해가 와야 돼요. 이거는 11월, 10월이죠, 10월. 10월이 되면은 항상 해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시간 11시, 9시 반에서 우리나라로 보면 동경시를 쓰니까 9시 반에서 11시 반에는 반드시 사가 와야 돼요. 이건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정보를 보면 이 연주에는 정보가 없어요. 일주에도 정보가 없어요. 우리가 특기할 만한 정보가 없어요. 아, 이렇구나라고 하는 게 없어. 그런데 이 월주에는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덥다, 춥다. 덥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계절에 대한 정보가 여기는 들어가 있어요. 월에는. 시간에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자, 낮이냐, 밤이냐. 이런 정보가 여기는 들어가 있어요. 그걸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정보가 없지만은 여기에는 정보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정해지면은 여기에 맞춰서 이게 정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달이니까 정해지겠지만은 여기에 맞춰서 정해지는 것은 이 위에 게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정해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월건법이라고 부르죠. 월간법. 이거는 월간법은 이 연간을 가지고 월간을 찾아내는 방법이죠. 이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이따 한번 보고, 뭐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일주가 정해지면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 그 시간에 따른 이것도 반드시 정해지게끔 되어 있어요. 요것 때문에 이 일간 때문에 시간이 정해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걸 시두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 이거는 60개, 우리 각자가 60개죠. 이거는 60개가 올 수가 있어요. 60개가 올 수가 있고, 이거는 12달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얘는 하나씩 정해지니까 다른 게 올 수가 없어요. 뭐 을이 오든 뭐 정이 오든 할 수가 없어. 기밖에 뭐가. 그렇게 정해진 게 이거니까. 여기는 달에 따라서 12개가 오는 거죠. 이것도 60개가 오지. 그냥 돌아가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게 정해지니까 이건 그 12시, 시각 2시간마다 한 번씩 오는 거 12개가 오죠. 이게 곱하면은 이게 720개. 요거 곱하면은 이게 720개. 그러니까 두 개. 얘가 720까지, 이게 720까지. 두 개 곱하면은 51만 8,400까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이게 구체적으로 이것이 뭐 어떤 건지는 조금 이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게 있어요. 애가 태어나서 이런 사주를 하나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애는 이 사주를 평생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데 이 애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지, 어떤 일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돼갈지에 대한 것은 서로 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주하고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에 내 사주가 영향을 받아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길과 흉과 득과 실이 생겨요. 흉득실이 생기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길흉 득실이 생깁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얘가 그래서 이거는 그 태어난 사람의 DNA예요. 아이덴티티예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는 모든 것이고 어떤 결과들이 자꾸 생기는 거, 어떤 일이 생기고 뭐 어떻게 바뀌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쪽 흐르는 운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그 영향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거는 이게 운이 이렇게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꺼번에 그걸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씩 그냥 보면 돼요. 연운 그러면은 연운이 이 사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월운이 그 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운은 1년 동안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월운은 그 해당 달에만 영향을 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까. 그렇게 되는데 영향도도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1년간 영향을 미쳐서 결과를 내는 운이 있으면은 그 크기는 1년간 내가 나 저 해에는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크기의 영향이 생길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러고 이 월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기는 것은 해당 월에 그게 생겼지. 근데 그 다음 달로 가면 그건 잊혀져 버리고 이 다음 달에 운이 영향을 받아서 그 일이 또 생겨. 다른 일들이 생겨. 그러면 그 영향도의 크기로 보면은 이게 훨씬 크겠죠. 이거는 달이 지나면 잊혀질 만한 것이고 얘는 날이 지나면 잊혀질 만한 것이니까 갈수록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얘가 1이라면은 얘는 12분의 1이 되겠고 얘는 365분의 1이 되겠죠. 영향도로 보자면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시죠.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그래서 제가 정확한 그 용어는 모르겠지만 책에서 보니까는 이 세운, 그러니까 태세를 운의 분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의 우두머리가 태세다라고. 야, 그럼 운은 여기도 있잖아요. 얘가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대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이제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되면 이 운에 대한 얘기만 한 거예요. 근데 이 운이 이 사주에 적용이 돼가지고 길이 될지 흉이 될지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어디서 판단이 되는 거냐면은 이거 자체의 형태에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 꼴에서. 그러면 그게 흉이 될지 길이 될지는 얘가 어떻게 생겼는가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똑같은 시간에 어떤 사람은 뭘 얻고 어떤 사람은 뭘 잃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사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라고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나는 어느 짧은 순간에 잃고 계속 얻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주구장창 잃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걸 결정하는 것은 이거라는 얘기죠. 따라서 영향도 면에서 보자면은 이 사주 전체가 그 사람의 평생에 이런 길흉 득실이 나오는 그 양을 결정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주다, 원국이다. 그럼 대운은 뭐냐?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10년마다 바뀌죠. 10년마다 바뀌죠. 대운은 이 사주 자체가 고정된 게 아니다. 10년마다 여기에 어떤 변화를 준 게 대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운도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미치는 것은 10년 단위로 영향을 미칩니다. 10년이 지나면 다른 대운이 오면서 다른 식으로 돌아가니까는 대운이 영향을 미치는 건 10년밖에 안 돼요. 하지만은 평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주다.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한지가 판단이 되잖아요. 그죠? 뭐 아베가 그런 얘기, 아부태산이 사주가 좋은 거하고 운이 좋은 거하고를 비교를 했어요. 뭐 자동차와 뭐 고속도로니 뭐 비슷한 기름이 하면서 그래서 운이 좋아야 한다 했는데 그거는 그냥 쉽게 표현하기 위한 걸로 한 거고 실제 중요한 것은 이 원국 자체가 중요하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운 그러면은 가만히서 대운은 뭐고 여기 해마다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뭐고 그날 들어오는 운은 뭐고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내가 헷갈리게 되는데 우리 분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이 운은 전체적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 누구든지 누구한테 적용되는 동일한 거예요. 신의 사랑이에요. 누구도 빠뜨리지 않고 신이 조물주가 무조건 빠뜨리지 않고 이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운이에요. 그거를 어떤 사람마다 그걸 누구든지 받죠. 그렇죠? 그 결과는 이 사주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따라서 이 운에 대한 것과 이쪽 운과 여기에 이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이게 대운까지 포함해서 이 대운도 저는 이게 대운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게 자꾸 바뀌기 때문에 운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아니라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변 뭐 이렇게 하던가 변화 10년마다 바뀌는 이런 명칭으로 하면은 헷갈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다 같이 운이라고 해버리니까 이거하고 이거 구분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이 돼야 된다. 이거는 사실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내 거예요, 내 거. 나한테만 할당되는 사주와 대운이라고요. 전체적으로 누구한테나 되는 이런 운하고는 반드시 구분해서 우리가 계산이 돼야 된다. 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만약에 조물주가 있다면 전체 사람한테 이러한 운을 베풀어 주는데 각각 개개인한테 모든 개개인한테 베풀어 지는데 그 각각의 개개인은 내가 어떤 사주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현재 대운까지 포함해서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받는 결과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신은 공평하느냐? 신은 공평하죠. 어디까지 공평합니까? 모든 사람한테 빠뜨리지 않고 운을 내려준다. 그리고 그때 태어난 사람한테는 그때의 운을 아이덴티티로 제공을 해준다. 거기까지는 공평한 것 하나도 빠뜨리질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평생에 거쳐서 그 운을 받아서 나한테 나오는 결과까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을 거다. 이게 공평하느냐는 거죠. 신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공평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의가 갑자기 나왔네. 신의 사랑은 공평하고 모든 걸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으로서 베풀지만 그 각각의 결과, 개개인의 결과까지 조정을 해가면서 베풀지는 않을 것이다. 조물주 레벨의 신이라면 개개인에 대해서 혹시 뭐 그걸 뭐 바꾸거나 베풀 수 있다면 그거는 다른 종류겠죠. 레벨이 좀 다르거나 뭐 이런 그건 거기까지만 하죠. 자, 그래서 우리 운과 이 사주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기 대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죠. 자, 이 사주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이겁니다. 계절이에요. 계절. 물론 내가 밤에 태어났는지 낮에 태어났는지에 대한 것도 그 사람의 특성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그리고 인생 후반기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계절에 더울 때 추울 때 어떤 계절에 태어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이거는 평생에 걸쳐서의 그 사람의 그 환경을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 이 계절은 사시의 계절은 이렇게 흘러가게끔 돼 있어요. 이 흘러가고 변해가는 것을 이 사주 자체가 고정된 게 아니라 그 변해가는 것을 사주에 집어넣고 싶었어요. 거기에서 대운이 나오는 겁니다. 대운은 이 월주에서부터 파생된 게 대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절이 흘러가는 거니까 그 계절이 흘러가는 것을 내가 대운에다 집어넣어야겠다 해서 계절이 바뀌는 정보를 이쪽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해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냥 순방향으로 간다고 칩시다.
얘가 지금 10월이고 그 다음에 11월 뭐 이렇게 흘러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나중에는 뭐 기 다음에는 뭐가 경자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이 다음에는 뭐 경자 이렇게 이제 나가겠죠. 이렇게 계절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을 이 대운에 집어넣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대운에는 이 다음 것으로 이렇게 가거나니까 기해 다음에는 이때는 대운이 없어요. 막 태어났을 때는 대운이 없는데 0세에서 10세 사이에 대운이 바뀌는 시점이 있어요. 대운이 바뀌는 시점. 이때 대운을 할당을 받습니다. 어떤 할당을 받느냐면은 여기 다음 거 예를 들어서 이 경자라고 하는 것을 이쪽에 할당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사주에는 내 사주가 있고 대운 그래서 하나의 주가 하나 더 생겨요. 사실은 4 플러스 1주가 되는 거죠. 4 플러스 1주가 원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대운은 10년이에요. 10년마다 이제 계절을 바꿔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값을 가지냐 하는 것은 동일한 값을 가질 때는 한 달이 30일이죠. 대략 30일이에요. 이 30일을 이렇게 보세요. 30일. 지금 여기에는 이제 해에 대한 계절의 해월이에요. 해월. 30일이 있어. 해월이 30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때 태어날 수도 있고 이때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움직이는 게 이쪽으로 움직인다고 합시다. 이때 태어나서 계절이 바뀌는 거하고 이때 태어나서 계절이 바뀌는 거하고는 다르죠. 다르죠. 예를 들자면은 해월이 얘가 12월 7일까지 이게 절입일이 12월 7일, 이게 대설이 12월 7일이에요. 제가 저기 한 날입니다. 저기가 뭔데? 저기 자녀가 말이죠. 아 진짜? 아. 결혼 기념일? 어이. 옛날 용어 쓰시네 아저씨 같이. 이게 이제 대설이고 그 다음에 이 11월 7일은 입동입니다. 입동. 이게 절입일이에요. 이 시간이 지나야지 이제 해월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좀 극단적으로 해보죠. 11월 8일 날 태어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게 12월 6일 날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이 사람이 계절이 바뀌게끔 한 것을 대운을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 대운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전혀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계절이 흘러가는 형태가 다르잖아요. 이거를 정하는 게 대운수입니다. 대운수. 대운수. 대운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게 30일이잖아요. 30일. 30일이 10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30을 3으로 나눕니다. 그럼 10이 나오죠. 나눠서 값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얘가 1이다. 그러면은 이쪽이 1이고 이쪽이 9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만약에 이쪽에 태어난 사람은 방향이 이쪽이라고 할 때는 대운수가 9가 되는 거예요. 방향이 이쪽으로 가면은 대운수가 1이 되는 거고 순방향 옆방향이 있어요. 대운수가 9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 사람이 9살이 되는 해에 그 대운을 갖는다 또는 대운이 바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막 태어나서 9살이 되기 전까지는 대운을 할당을 안 해. 근데 9살이 될 때 그 다음 대운을 할당을 해줘. 또 9살이 될 때 그 다음 대운을 또 바꿔줘. 이게 대운수예요. 굉장히 로지컬하죠. 이런 식으로 대운수가 할당이 돼서 대운수가 대운이 바뀌는 나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거기까지 하고 여기 어떤 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역방향과 순방향을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이제 명조가 있을 때 역방향과 순방향 남녀를 구분을 합니다. 남자는 이 연주가 양이 될 때 순방입니다. 그러면은
음이 되면 역방향이 되겠죠. 역방향이 되겠죠. 여자는 반대입니다. 여자는 정반대예요. 여자는 음이 될 때 순방향이 되고 양이 될 때 역방향이 되는 거예요. 대운이 흘러가는 방향이 틀려요. 그러면은 대운이 흘러가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아까 그 사주의 개수가 전체적으로 50명 8,400개라고 했죠. 응? 근데 남자 여자가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대운까지 포함하면. 그러면은 이 배수가 사실은 전체 가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가지의 사주의 가지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겠죠. 남자 여자 방향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움직이면 이거 자체의 방향이 틀려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그 머리를 좀 식히고 넘어가는 의미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이게 이제 간지가 60까지죠. 그러면은 60년이 지나면은 지금으로부터 60년이 딱 지나면은 이 동일한 사주가 나올까요? 우리 저기 그 고스톱 치매 걸리지 않기 위해서 고스톱을 치잖아요. 한 10시간 치는 것보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60년이 지나면 동일한 지혜가 나올 수 있을까? 일단 이걸 좀 지워보고요. 60년 안 지내도 동시대에 동일한 사주가 나오잖아요. 동일한 사주가 아니, 그러니까 이 운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누가 동일한 사주인가가 운만 가지고 이게 일단은 이 연주가 같아져야 되니까 60년은 기본적으로 가야 될 거라. 60년 근처 가든 뭐 어떤 60년 여기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 그 해당 원로 가면 여기까지 나오겠지. 이 뒤에까지도 같아지는 거냐 하는 거지. 네, 오래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계산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움직이는 게 60개죠. 60개. 이게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했죠. 그러면은 60일마다 똑같아질 거예요. 그죠? 우리가 1년이면은 1년은 365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일주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만. 여기는 60이에요. 60으로 나눠서 떨어지면 계속 똑같아져요. 그런데 365는 360 더하기 5야. 이건 60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은 얘는 자꾸 5개쯤 앞으로 가 있어요. 그렇죠? 5개쯤 앞으로 가 있어. 근데 60년이 지나면은 뭐 이거는 계속 똑같아진다고 보고 5 곱하기 60이 되겠죠. 300이게 돼. 60으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똑같았죠. 똑같았어요. 그죠? 그런데 1년이 365일이냐 이거죠. 몇 년이죠, 6년. 몇 년? 4년마다 하루씩 늘어나요. 100년이 지나면 그걸 이제 그 계산을 안 하지만 그래서 공공이 들어가는 것은 계산하고 사로 나눠질 때만 계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15일. 자, 그러면 60년이 되면은 4년마다 1일씩 했으니까 며칠이 더 생기니까 15일. 그죠? 15일. 그러면은 얘는 60일마다 계속 바뀌다가 그다음에 15바퀴를 한 번 더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이게 일단은 같아지려면은 15일 뒤로 가면은 같아질 수가 있죠. 15일 뒤로 가면 같아질 거라고요. 그런데 15일 뒤로 갔을 때 이 해당, 그러니까 이것만 같아지면 이건 그냥 같아질 수 있어요. 15일 뒤로 갔을 때 이 월이냐? 이때만 같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아까 이거 봅시다. 15일. 예를 들어서 태어난 게, 오늘이 며칠? 12월 4일이잖아요. 여기에서 그 15일을 빼면은 11월 이런 계산이 안 되는데 한 20일쯤 된다고 볼까요? 이 11월 20일이면은 이 절입일에 해당이 안 되게 여기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하고 같은 여기가
60년보다 15일 적은 그 뒤에는 똑같은 똑같은 이 사주가 올라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산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절입을 지나가 버려. 지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월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60년 만에 똑같은 일이 안 생겨요. 이해되셨어요? 이거는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주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이 책을 배우고 있는 것은 이 책에서 다루는 것은 그 매해마다 매달마다 흘러가는 운을 다루지 않습니다. 사주만 다룹니다. 사주. 그리고 거기에 대운까지 같이 봅니다. 대운까지 같이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뭐 매년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쌓이고 평생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갈 것이다, 이 사람의 품성은 이래, 이런 거와 관련된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주하고 대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이 책은 따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자평서적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세운을 원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거는 별도로 또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제 복습을 해보죠.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다. 지난번에 첫 번째 했던 게 우리 간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간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으냐면 천간은 그냥 한번 정리를 하세요. 천간은 하늘에 있으면서 상을 만든다. 상을 만들어서 베푼다. 베푸는 거고, 지지는 땅에 있으면서 형을 만드는데 이 베푸는 상을 받아가지고 형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음양오행을 가지고 천간과 지지가 나왔는데 그 역할이 어떻게 될까를 지금 한번 따져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기를 얘는 관의 장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관의 장이 관할을 하는 또는 통치를 하는 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집안에 해당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이 자체를 이해를 하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주인공은 누구냐? 뭔가를 시행하고 하는 그 대상은 이쪽이지만 이쪽은 뭐 대상이 되지만은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것은 용을 하는 것은 용사를 하는 것은 이 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간이 뭐가 되냐에 따라서 그게 주동이 돼서 뭔가를 하는 거지 지지를 가지고 뭐가 하는 것은 아니고 지지는 천간이 뭘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는 거다. 그게 여기에서는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은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 유력하냐, 근이 있느냐, 또는 무력하냐 이런 걸 결정해 주는 것은 이제 지지인데 어떤 일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해주는 것은 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더 나왔느냐면은 이 녹이라라고 하는 게 나왔고 녹이라고 하면서 자 갑의 녹은 인이고 을의 녹은 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 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거를 뭐 너무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은 이해를 하자 치면은 자 지지의 전기가 천간하고 같은 것을 그 천간의 록이라고 그래요. 지지의 전기가 천간하고 같은 것을 그
그 록이라고 그래서 갑의 록은 인이고 을의 록은 묘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건데 이 록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의미가 또 있어요. 또 록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록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내가 어떤 지위를 갖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지위를 가지면서 내가 어떤 그 봉을 받는다. 이것도 같이 들어있는 거라고요. 이게 이 록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뭐 이 록이 사주상에 뭐 일록이든 시록이든 이 록이 그쪽에 있게 되면은 말년까지 내가 어떤 이런 것을 하면서 이런 걸 얻는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단순히 갑의 록이 인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힘을 제대로 받아서 내가 뭔가 용서를 할 수 있겠다.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도 같이 있다.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시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은 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건. 그래서 어떤 냐면은 건인지 월은 갑이고 묘지 월은 을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이 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사주상에서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되는 일간이죠. 중심이 되는 일간이에요. 이 일간과 가장 영향력이 큰 월간, 월지 여기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 일간과 이 월지와의 관계를 건이라고 하는데 이 관계 중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건인데 이때 이 동일한 여기서 록이라고 하는 이 동일한 게 월지로 와 있을 때를 록 이렇게 합쳐서 얘기해요. 걸록. 그러니까 일간과 월지와 관계를 건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게 록이 있을 때 걸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걸록격 이렇게 나와요. 나와 동일한 월지가 나와 동일한 어떤 그 오행으로서 청관과 지지로 구성이 될 때 이때 이제 걸록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죠. 더 깊게 뭐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머리가 나쁘니까 여기까지 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얘기했던 게 이제 음양의 상생 상극을 음양의 생극 선생님은 저기 그 록에서 갑과 인의 관계, 을과 묘의 관계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으시면 될까요? 다른 거. 다른 거 많죠. 병과 뭐. 그렇죠. 병은 뭐겠습니까? 사지. 그렇게 네. 병사, 정, 뭐 이런 거 그냥 록이에요. 근데 이제 화투 보니까는 무는 뭐지? 사주? 화투가 같대. 그러니까 병과 무를 같이 줘. 그런 거. 그럼 기토는 뭘까? 오지. 그다음 두 번째 장에서는 이제 음양 생극해가지고 상생과 상극을 배웠습니다. 상생과 상극은 뭐 너무 잘 아시죠? 아는데 오행에서 상생과 상극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오행 10간에 대해서 상생과 상극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행이 아니라 오행에 플러스 음양이 있는 것에 상생과 상극을 따져주면서 거기에서 할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좀 다르다. 왜냐면 음양이 서로 같은 그냥 5개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10개가 있고 거기 다 음양이 있으니까는 같은 오행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오행이 그러니까 음양이 같을 때 적용이 되는 거하고 음양이 다를 때 적용이 되는 게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나온 게 뭐 그때 한번 보죠.
음양생극에서 자 상생과 관련해서 목을 주체로 할 때 이제 수가 목을 이제 생하는 경우에 이거를 목의 입장에서 수를 인수라고 합니다. 그죠? 인수라고 해요. 인수라고 하는데 인수는 이게 음량이 같은 경우하고 다른 경우가 구분이 되죠.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편인거든요. 편인. 그 다음에 다른 경우에는 정인이래요. 정인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것 자체가 이건 뭐 이것이 서로 비슷하다, 상사하다겠습니다. 상생에서의 음량이 다른 것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상극에서 상극 예를 들자면 이제 금이 목을 극하는 상황. 상극에서는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같은 극과 음량이 같은 것과 다른 것. 음량이 같은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냥 여기다 편을 붙여요. 편관. 음량이 다른 것을 정관. 정관한데 편관을 다른 말로 두 자로 얘기하면은 7살, 한 자로 얘기하면 그냥 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가 너무나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숙특이 숙특, 맑을숙, 사특할특 해서 숙특으로 표현할 만큼 완전히 다르니까는 자세히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일반 오행만 있는 상생상극에서는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음양이 같이 있는 상생상극을 하다 보니까는 이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뭐 당연히 이제 나눠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원래는 뭐냐면은 이 상생 부분도 이거 자체가 편의는 이거는 효라고 해가지고 올빼미 효신이라고 해가지고 흉신으로 봤어요. 흉신으로, 원래는 흉신으로 봤다고요. 그런데 자평에서는 이 심요첨은 이거를 두 개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론을 전개해 갈 거예요. 그래서 격국을 얘기를 할 때 이 편인과 관련된 격국은 없습니다. 편인과 관련된 격국은 안 나와요. 여기는 그러니까 인수격으로 그냥 나와요. 인수격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살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관격이 나오지만은 여기에서는 이 편인과 관련된 격국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흉신이 구분할 만큼, 격을 구분할 만큼의 흉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흉신으로 쓰일 때는 딱 하나의 케이스라고 했죠. 식신격에서 식신에 대한 살로서 흉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효로서. 그래서 탈식이라고 해서 그때 하나만 빼놓고는 흉신이 아니니까는 이거는 이 정편이 똑같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였냐면, 지금 복습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생각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장은 뭐냐면은 음양의 생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생사. 그냥 생사에
12운성을 얘기를 하죠. 12운성. 12운성 자체는 물상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물상론에서 12운성을 사용하는데 그 헌쌤이 이제까지 쭉 했던 게 12운성 가지고 물상론을 쭉 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여기에서는 12운성을 물상론에 그것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냐면은 12운성 자체의 그 특성을 천간이 지지에 대해서 그 얼마만큼 내가 힘을 갖고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 근거로서 12운성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12운성이 적용되는 것은 천간과 지지와의 관계에서 천간이 특정 지지에 비해서 어떠한 12운성을 갖느냐라고 하는 거고, 그 지지에 대해서 천간이 얼마만큼 내가 힘을 갖느냐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간은 지지를 만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생이나 왕이냐, 그 다음에 묘냐, 절이냐,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된다고 했습니다. 연계. 그러니까는 뭐 이거 말고 12개가 있죠. 그 중에 그냥 특징적인 거 몇 가지만 한번 꺼낸 거예요. 자, 이쪽은 힘이 센 거죠. 이쪽은 힘이 약한 거.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라, 그런 뜻이죠. 더불어서 어떤 걸 얘기를 했냐면은 양생, 운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양생, 운사. 자, 양이 생한 곳에서는 음이 사한다. 거꾸로 하면은 음이 생한 곳에서는 양이 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12운성과 관련해서 여기서 생이라고 하는 자리가, 양이 생이라고 하는 자리를 만나면은 음은 그 자리에서는 사하게 된다. 대신에 음이 그 자리에서 생을 만나면 양은 그 자리에서 사한다. 즉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천간 음과 양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똑같이 그 12운성이 할당되는 12운성을 똑같은 값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양과 음이 다르게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여기에 이론은 되게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냥 야, 음양을 왜 구분하느냐, 그냥 음과 양이 똑같이 다 이런 생황 묘절이 이게 똑같은 거지 어떻게 음과 양을 구분을 하느냐 하는데, 심효천 선생은 아니다,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면 한마디를 더 하죠. 야, 완전 이게 다르지만 양은 크고 야, 음은 작아서 양의 특성은 다 음이 공유를 해. 그러니까 양간이 거기에서 힘이 있는 곳에서는 음간도 똑같이 힘을 받을 수 있어. 받아. 근데 음이 힘을 받는 곳이라고 해서 양이 힘을 받느냐? 그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 양은 크니까는 음을 다 포함을 하지만은 음은 작으니까는 양을 포함하지 않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전에 야, 그걸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겠니? 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융합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측면을 어떤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봐야 할 게 있고 다르게 봐야 할 것도 같이 있어 하고 결론을 내준 겁니다. 그걸 완전히 기다 아니다고 한 거 아니고. 이해되시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하기 전에 이걸 할 때는 이제 우리가 고대부터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고대부터 이제 우리가 그 우주와 자연, 천문과 지리, 이것을 이해하는 고대 어떤 철학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천원지방이에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다.
이건 굉장히 좀 물리적인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얘기한 것일 수도 있고 개념적인 사항을 이렇게 얘기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이제 기초가 되어 있어요. 이 천간과 지지를 이해할 때도 당연히 이거는 천과 지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 방식을 적용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천이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천간은 그 오행 특성으로서 이렇게 5가지 오행이 서로 상생, 상극하는 관계, 둥근 모양이잖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고 지지는 네모져 있으니까 지지도 이렇게 동그랗게 이해하면 안 되고 지지는 네모지게 이해를 해야 된다. 네모. 계절로, 사계절로 나눠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제 그 12운성을 이제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이미 했었습니다. 했었지만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볼까요? 자, 이 겨울을 보면은 겨울은 대표되는 게 자, 그리고 봄은 그 다음에 여름은 오, 가을은 그래서 여기에는 해자축해서 겨울이 있고 인묘진해서 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오미해서 여름이고 여기는 사오미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순서를 해야 되니까 사오 그다음에 신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지를 이해하는 방식은 여기는 이제 겨울이고 겨울은 이제 수를 나타내고 여기는 봄이고 봄을 나타내고 이거는 여름이고 하를 나타내고 여기는 가을이고 이 목을 가지고 지난번에 했듯이 일단 목으로 보면 목의 대표는 갑입니다. 갑. 자, 갑은 목의 삼합이 뭐죠? 목국을 이루는 삼합이 해, 묘, 미 이렇게 되잖아요. 목국을 이루는 삼합은 해, 묘, 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생이 되고 얘가 생이 되고 얘가 왕이 되고 얘가 묘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이게 생,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12운성 그대로 적용이 되죠. 역, 배, 그 다음에 여기는 로, 그 다음에 여기는 쇠, 여기는 병, 사, 묘, 그 다음에 여기는 칸이죠. 여기는 절, 해, 그 다음에 여기는 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되는 것은 이게 삼합, 목에 대한 삼합은 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갑의 삼합이에요. 목은 주인공이 갑입니다. 그래서 해월에서 생하고 묘월에서 왕하고 미월에서 묘에 들고 이게 중심을 해서 쭉 나열하면 됩니다. 이게 양이에요.
우리가 음양의 생사를 논하는 양의 입장에서 돌아가는 순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순방향으로. 음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음은 여기서 뭐예요? 을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을의 입장에서 왕은 뭐냐면은 인이에요. 인. 그래서 얘가 왕입니다. 왕. 이 을은 바깥쪽에 쓸게요. 잘 안 보이지만 왕. 이걸로 이루어지는 삼합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인, 오술이지. 그러면 여기는 생이에요. 생. 그 다음에 술, 여기는 묘예요. 따져보면 돼요. 따져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 거꾸로 가잖아요. 여기에서 생이 돼서 이렇게 왔듯이 여기에서는 얘가 생이 돼가지고 이 왕을 걸쳐서 이쪽에 몇 가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양과 음의 이 12운성을 찾을 때는 항상 뭘 가지고 한다? 삼합을 가지고 한다. 삼합을 가지고 생왕묘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찾느냐? 이것도 다 삼합으로 이렇게 찾는 거예요. 삼합으로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일단 이 생왕묘만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다른 목욕이냐, 대인, 관대냐 이런 거 가지고 자세히 계산할 필요는 아직 없거든요. 물론 지금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써먹을 것은 없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자, 양만 가지고 볼 때는 보면은 지금은 이제 지지에 대한 게 나오지 않았지만 통근에 대한 게 이제 조금 더 나와요. 자, 이것은 목의 계절이니까 당연히 목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절이니까 안에 가지고 있죠, 전부 다. 그런데 이 자기 계절이 아니면서도 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생과 묘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렇죠. 그런데 음의 입장에서 보니까 당연히 계절은 이 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음이든 양이든 관계없이 그냥 다 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음의 입장에서 생, 왕, 묘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이 오화 안에는 목이 없어요. 생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목이 안 보입니다. 목이 없고 이 묘라고 하는 데 가면은 더욱더 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음의 이런 그 12운성의 생왕묘상에서는 목이 없다. 그러니까 제대로 쓰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양은 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양의 입장에서 생왕묘는 갑이든 을이든 다 같이 강하게 쓸 수가 있는 건데 음의 입장에서 이 생왕묘로 가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쓸 수가 없다. 목이 없으니까. 그런데 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강한 자리거든요. 강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을의 입장에서 생이 이제 도가 되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강하니까 을의 입장에서 이 오라고 하는 거는 목이 없더라도 일단은 나를 강하게 힘을 받쳐주는 자리로 이해를 하자. 이게 전체적인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원래는 유력해야 되지만은 목이 없으니까 유력하다는 것은 그렇고 하나 내려가지고 유분한 정도로는 이해를 하자. 여기까지 해서 진행이 됐었던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은 우리가 찾을 때 간만 가지고 목만 가지고 해보죠. 자, 목에서 우선 답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자, 계절을 씁니다. 계절을 인묘 이렇게 계절을 쓰고 같이 쓰죠. 같이. 자, 목인데 얘는 음목을 이렇게 보면 얘도 같이 인묘진 이렇게 써요. 계절이니까 같은 계절이니까 이렇게 쓰고 여기에서 삼합을 만듭니다. 왕을 가지고 왕을 가지고 생왕묘를 해야 되니까 왕을 가지고 만들어요. 이 갑의 왕은 묘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삼합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행, 묘, 이렇게 되죠. 자, 이건 왕을 가지고 삼합을 만들어요. 왕은 얘예요. 얘는 록이에요. 물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삼합을 만들면은 무, 수. 순서 가지고 그렇긴 하지만은 이렇게 삼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계절은 항상 록과 왕입니다. 계절은 항상 록과 왕이에요. 이것도 얘가 록이죠. 얘가 왕이죠. 계절에 있는 것은 항상 록과 왕이에요. 강해요. 근데 이쪽 삼합으로 보면은 이거는 생이 되는 거예요. 생. 장생. 생이 되는 거고 얘는 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는 생이 되는 거고 얘는 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간목이 볼 때 자기 계절 록과 왕 그리고 생에서는 굉장히 힘이 세다. 이걸 여기에서는 이제 처음에 나중에 다른 의미로 표현하지만 유력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유력하다.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유근하다. 얘는 별 표현을 안 했는데 뭐 얘가 지금 여기서 시분송 볼 때는 얘가 뭐죠? 얘가 쇠예요, 쇠. 시분송 볼 때 얘는 뭐죠? 얘는 대예요, 대. 그러니까 시분송의 각 음과 양이 좀 다르니까 별도 표현을 안 하고 나중에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이제 여기라 그래요, 여기. 남아있는 기입니다. 얘도 똑같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이 부분도 힘이 유근한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근한 정도가.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이제, 왜냐면은 여기에는 목이라고 하는 기운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기운은 이렇게 생황묘에 해당하는 것은 되게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고, 이쪽에 들어가 있는 것은 목이 좀 약하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음목에서 보면은, 이쪽은 되게 강해요. 근데 생도 강하다 보이는데 이 여기에 있는 생은 목이 아예 없기 때문에 강하지는 않고 이쪽을 레벨에서 한 유근한 정도만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쪽 부분은 아예 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는 유근한다고 했는데 목이 아예 없기 때문에 얘는 목이 아예 없는 것처럼 쓰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여기는 당연히 목이 들어가 있죠. 목이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이 레벨로서 이렇게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를 이제 통괄해서 보면은 갑이나 을이나 똑같이 이쪽 해인묘에서는 유력하고 갑이나 을이나 그 다음에 갑이나 을이나 미와 진에서는 유근하고 뿌리는 가지고 있고 아주 힘이 세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글자에서는 약하다. 그런데 을의 입장에서 보면은 갑하고 똑같은데 플러스 하나만 더 생각을 하자. 을이 생이 되는 곳에서는 유근한 걸로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걸로 힘은 조금 있는 걸로 강하지는 않지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하자. 이게 여기에서 하는 얘기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갑은 여기 이제 계절과 생황묘를 가지고 따지면 되고 을도 그렇게 따지면 되는데 을이 생하는 곳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까지 복습이었습니다. 좀 쉬었다고요? 네. 방금 나왔어요.